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파산 관제인 TV 홍연필 변호사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이게 파산 절차 중인 채무자를 채권자가 형사고소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낸 정말 좀 흥미로운 실제 사례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파산 절차랑 형사 절차가 이게 어떻게 좀 다르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파산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있잖아요. 거기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가 어쩌면 예상치 못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파산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거랑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거랑 네. 오늘 사례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거죠. 특히 그 사기죄처럼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해도 면책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사례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이제 경영난 때문에 2014년 12월에 파산하고 면책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파산 신청 바로 직전, 그러니까 2014년 10월에 개인 채권자한테 1,500만 원을 빌린 이력이 있으셨던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파산 신청 서류를 낼 때 채무 목록을 쭉 적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 1,500만 원 채무 발생 시기를 2014년 10월이 아니라 무려 3년 전인 2011년 8월이라고 적어내신 거예요. 아, 3년 전으로요? 잠깐만요. 그럼 단순히 날짜를 실수로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시점 자체를 과거로 바꿨다는 거네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혹시 파산 직전에 돈 빌렸다는 사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랬던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그 2014년 10월 당시에요. 이미 빚이 한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오, 근데 뭐 다른 재산은 거의 없고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랄까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 상황이었던 거죠. 아, 파산 신청을 코앞에 두고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렸으니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무 발생 시점을 과거로 허위 기재한 것은 이런 불리한 정황, 즉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숨기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에. 아니 그럼 파산 신청을 코앞에 두고 낸 서류인데 그게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다른 증거들도 물론 받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파산 신청 서류에 채무자 본인이 직접 쓴 허위 내용을 유죄의 어떤 중요한 증거로 판단한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파산 신청 서류가 정말 부메랑처럼 돌아온 셈이죠. 와, 징역형까지. 그럼 이 형사 유죄 판결 때문에 결국 파산 면책도 물 건너간 건가요? 다른 빚들도 다 못 갚게 되는 건지? 아, 그건 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파산관제인 의견에 따르면요. 이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전체 파산 절차 자체에서는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봐요. 아, 정말요?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빚들이 다 면책되더라도 이 특정 1,500만 원만큼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산 절차가 다 끝나도 그 1,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여전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뭐 10년마다 소멸시효 중단 소송 같은 걸 하면서 계속해서 추심할 수도 있고요. 평생이요? 네, 뭐 이론상으론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채무자랑 채권자가 뭐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해서 사적으로 채무 도정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 사례가 또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 또는 형사재판부에서 이 파산 신청 서류나 관제인 보고서를 증거 자료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파산 자료가 형사 사건 증거로 쓰이는군요. 네,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파산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법적 절차일수록 정말 자기가 쓰는 서류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사소해 보이는 정보 하나가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법적 절차에서는 때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솔직하게 다 밝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솔직함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법적 문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딜레마. 과연 이 미묘한 경기 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걸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네요.